고혈압 알아야 산다. 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심장뇌혈관 병원장이시죠. 순환기내과 이상철 교수의 수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침마당에 와서 고혈압 얘기를 사실 여러 번 해왔는데 네. 그때마다 계속 오해와 잘못된 상식은 더 많이 쌓이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모두들 그 혈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세요. 건강검진 받으러 가셔서 혈압 한번 안 재보신 분 안 계실 거고. 그렇죠. 근데 혹시 이 혈압이란 게 정확히 뭔지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혈압, 압력. 네, 혈압 뭘까요? 혈액의 압력. 혈액의 압력. 네, 피가 흐르는 압력. 네, 어느 정도는 맞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심장에서 피를 뇌로 보내주고 온몸에 보내주기 위해서 그 심장이 운동을 하는데 네. 심장이 혈액을 짜줄 때 혈관에 가해지는 그 압력을 그걸 혈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펌핑할 그렇죠. 때 혈관에 예. 가야지. 심장이라는 게 몸의 펌프고 그 심장이 혈액을 짜주면 네. 수축기에는 수축기 혈압, 그다음에 이게 짜준 다음에 풀어줬을 때 이완기 상태에서는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수도꼭지에다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물을 틀면 물이 수압이 좋으면 물이 콸콸콸콸 나가고 수압이 네. 너무 낮으면 물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혈압은 있어야지 그리고 몸에 그 혈액이 다 공급이 되고 영양분, 산소가 다 공급이 되는 거라서 네. 혈압은 결국 우리 몸의 수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항상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주셔서 그러니까요. 네, 명확하네요. 그런데 이제 혈압이 그럼 과연 얼마나 돼야지 좋은 거고 얼마나 되면 안 좋은 건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뭐 내 혈압은 120에 80이야, 내 혈압은 130에 90이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수축기, 이완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120이라고 하면은 그게 심장이 수축을 할 때 수축기 압력. 80이라고 하면 그게 아래 혈압이라고 하는데 그 80이라고 하면 심장이 조금 이완이 됐을 때 그때도 혈관의 압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수축했을 때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완 이게 좀 풀어졌을 때는 혈관에 그래도 어느 정도 텐션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압력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수축기나 이완기 어느 쪽이든지 높으면 이제 그걸 고혈압이라고 하는 거고. 네. 문제는 이제 고무호수가 있는데 압력이 너무 높으면은 물은 잘 나가서 좋겠지만 결국엔 그런 상태가 오래되면 호스가 안에가 상해요. 아하. 호스가 찢어지거나 안에가 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수압이 높은 것도 안 좋다. 즉 너무 고혈압이 너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고혈압이면 어느 정도 높아야 안 좋은 거예요? 네, 좋은 예. 질문입니다. 아까 지금 네. 뭐 120, 80, 130, 90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그 표를 보시면은 그 고혈압의 기준은 우선 동서양마다 동서양이 좀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 140 그리고 이완기 혈압 90을 이상이 되면 우리가 고혈압 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 단계를 130, 139, 180, 89라고 하고 120 미만, 80 미만 정도 되면 정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혈압. 좋은 혈압. 좋은 혈압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고혈압과 고혈압이 아닌 상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 서양 사람들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130에 80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느슨한 기준이네요. 그러면 고혈압은 왜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좋은 질문인데 죄송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그냥 팔자예요. 팔자예요? 아니 일반적으로 선생님 너무 황당한데요? 네. 고혈압이 팔자인 거예요? 고혈압은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병이 아니에요? 고혈압은 체질이에요. 고혈압은 체질이고 내 몸의 상태에 따른 그렇죠. 거죠. 내 몸의 그냥 체질이고 상태이기 부모님이 때문에 좀 그런 체질이면 내가 그럴 체질이 확률이 높은 거고. 물론 아무래도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 가족력이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그 체질이 왜 그런 체질이 되는지 아직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듯이. 그렇죠. 그리고 약간 물론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그 고혈압 체질이 늘어나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통계적으로도 보면 그 인구의 성인 인구의 한 40%가 고혈압 체질로 보는데 그런데 60대를 넘어가면 거의 한 5, 60% 20-30대에서는 20-30% 정도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팔자라고 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그 아주 드물게 일부에서는 그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병에 의해서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콩팥이 나빠지는 경우. 그다음에 콩팥이나 또는 갑상샘 항진증이 생기는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기는 경우 이런 데 고혈압이 올 수가 있고. 선생님 근데 네.
짜게 먹어서 고혈압 온다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네, 음식 짜게 먹으면 안 많으세요. 된다. 아주 많으세요. 근데 짠 음식 자체는 고혈압 체질의 유발 요인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물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짜게 드시면 안 좋아요. 그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짠 음식이 몸을 그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혈압을 더 올리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이라는 체질이 어떤 특별한 유발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짠 음식을 먹는다고 고혈압 체질로 바뀌지는 않아요. 마치 단 음식 많이 먹는다고 당뇨 체질이 오지 않는 것처럼 짠 음식은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하지만 그게 원인이라고 보시면 고요. 아,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거 말고는 이제 또 아까 좀 잠깐 얘기 나왔지만 스테로이드 같은 거 많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드신 분들 그다음에 비만,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 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봤을 때 아버지 저는 저애랑 결혼하고 말 거예요. 그러면 너 이놈의 자식 너 아이고 혈압이야 아이고 이러면서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네, 이거 충격 막 이런 거. 네, 그 질문 나올 거라고 알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워낙 너무 이게 약간 클리셰잖아요. 네. 아이고 전형적인. 혈압이라, 아이고 아이고 혈압이야. 혈압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혈압이야가 아니라 아이고 두통이야예요. 혈압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고혈압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높은 혈압, 특히 수축기 혈압 한 270, 300 정도가 되지 않는 이상 만성적인 고혈압은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고혈압이 두통을 일으킨다는 거는 거꾸로 잘못된 건데요. 두통은 혈압을 올리게 합니다. 몸이 불편하면 혈압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 고혈압 때문에 머리가 아픈 일은 없고 이거는 스트레스입니다. 두통이고. 스트레스군요. 그럴 때는 두통약을 드셔야 돼요. 어쨌든 정리해 보면 고혈압을 유발하는 요인들은 있지만 모든 고혈압 환자들이 그 유발 요인 때문에 고혈압에 걸린 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이라는 거는 병이 아니라 상태다. 내 몸이 그렇게 변한 상태로 그냥 있는 거다. 그렇게 그래요?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그러면 내 체질이 그렇다. 아까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어느 명 정도에서는 병이고 그다음에 변비 같은 경우는 증상인데요. 네. 근데 이 고혈압의 문제는 그 자체가 이 체질이 오랫동안 유지되면 아까 고무호스 안에 손상되는 것처럼 혈관 손상이 일어나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피떡이 생겨서 뇌졸중, 심장병, 콩팥병 또는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망막병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꾸준히 고혈압을 조절을 해야 된다. 꾸준히 만성적으로 이 체질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심각한 질환의 유발 요인이 되는 그렇죠. 셈이군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병이라기보단 그것이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라고 저희는 아, 위험인자. 네. 아, 근데 어르신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고혈압은 병원 가서 맨날 때 되면 가서 병원 약 네. 타 오시거든요. 네. 이렇게 약 말고 뭐 병원 가서 치료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도 고혈압약 먹고 있고요. 아, 선생님도. 많은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아, 체질이시구나, 선생님도. 적어도 그렇죠. 네. 한 반 이상은 고혈압약 드시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고혈압약이라는 건 과학의 산물이고 우리한테 주어진 선물이에요. 선물. 예전엔 그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고혈압 때문에 생긴 뇌출혈로 유명한 대통령분들 중에 그렇게 미국 대통령분들 중에 그런 분들까지 계시거든요. 근데 혈압이라는 거는 일단 병원에 오시면 기본적으로는 아까 체질이니까 체질 관리하기 위해서 생활요법 운동하시는 거, 그다음에 식이 조절하시는 거, 균형 잡힌 식사, 그다음에 싱거운 식사, 짜지 않은 식사 이런 것들 권유를 하고 보통은 6개월 정도는 유지를 해보시라고 해요. 근데 너무 처음 오셨을 때 혈압이 한 200 정도 되셨다 이러면 약 드시라고 하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는 아니라서 운동과 식이요법을 한 6개월 정도 지속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약을 드시는 게 현명한 겁니다. 이 약은 이 과학의 산물이고 이 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위험하지가 않고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보조제 중에서 가장 좋은 건강보조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아무리 건강 보조제라도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내가 이걸 평생
이 족쇄처럼 이렇게 달고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에. 네. 아니 좀 어려워하시는 선물이라는데 왜 족쇄라는 아니, 표현을 근데 이거- 쓰세요? 아니면 근데 약이잖아요. 아무래도 약이니까. 선물이라고 하시죠.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이 있는데 난 고혈압약 안 먹고 버틸게라고 하시는 거는 스마트폰의 시대가 왔는데 나는 비둘기로 소식 보낼래. 라는 거랑 똑같은 생각이세요. 그래요? 이거는 과학의 산물이고 저희가 이걸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부작용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부작용은 굉장히 적고 이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으로 수명 연장과 건강 유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렇게 입증돼 있는 건강 보조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생 이해하시면 먹는다고 되고요.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에 플러스 네. 평생 꼭 드시지 않아도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혈압약 드시는 분들 드시다가도 본인이 생활 관리가 더 열심히 잘하시고 체중 관리, 운동하시고 이러면은 혈압 재가면서 한번 끌어볼까요? 그런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게 과연 그거 본인이 그런 의지를 하실 수 있느냐의 문제지 혈압약에 대해서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또 오히려 생활 습관 잡느라고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는 것보다는 약이 낫다는 그렇죠. 말씀. 그리고 뭐 내성 얘기를 하시는데 고혈압의 약의 내성이라는 건 없어요. 죄송하지만 약한테 뒤집어 씌우면 안 되고 나한테 내 문제예요. 내 체질이 그렇게 고혈압이 되기 때문에 더 진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을 조금씩 더 늘려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약을 처음 처방받기 전에는 한 6개월 정도 생활 습관 보통은 그렇게 고쳐서 하죠. 예. 10에서 20 정도는 낮출 수 네네, 있으니 노력은 맞습니다. 해보시라. 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약 안 먹고 사는 게 제일 최고잖아요. 그렇죠. 왜요? 아니 오기 전에 고혈압이 오지 않게 예방이요? 예방을 예방을 해야죠. 예방법 죄송하지만 체질 예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그런 몸이면 네. 노화 나이가 드는 거 예방할 수 없잖아요. 아, 그렇죠. 똑같습니다. 흰머리 생기는 거 예방 못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체질에서 근데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도 뭔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관리하시는 걸 목표로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 예방이라기보다 예방을 이거를 나이 먹는 걸 나는 나이 한 살 더 안 먹을래 아무리 예방이 해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피부 관리하듯이. 그렇죠. 이거는 어차피 꾸준히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 관리 방법은 계속 얘기 나오지만 운동과 식이요법이에요. 근데 네. 근력 운동하면 혈압 올라간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유산소 운동만 해도 혈압은 올라갑니다. 달리기 하면 혈압 올라가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해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 꾸준히 계속 해주시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네네. 물론 많이 하시면 많이 할수록 더 좋아요. 그리고 평소에 약 잘 드시고 음식 골고루 아주 영양 균형을 갖다 밸런스 맞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네. 운동 같은 거 근력 운동 엮기 드시는 거 너무 어렵다. 뭐 100kg짜리 엮기만 안 드시면 됩니다. 한 20kg짜리 이런 운동 아니 하시면 집에 좋고요. 물통 이거 500ml짜리 가벼운 거 이렇게 하셔도 그거 아주 되죠. 훌륭합니다. 예. 물통으로 물 드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통으로 운동하시다가 그걸 물 드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고요. 특히 좋은 음식 얘기하시는데 사실 아주 좋은 음식 저희가 많이 권해드리지는 않는데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러면 좀 칼륨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네네. 바나나, 토마토. 일단 들어봐도 벌써 좋은 음식 같으시죠? 네네네. 토마토, 뭐 감자 뭐 이런 것들인데 아까 변비랑도 비슷하다. 그렇죠. 근데 콩팥 안 좋은 분들은 저런 것도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많이 드는 음식을 좀 드시면 그나마 네. 그래도 혈압을 올리는 주범인 나트륨을 하고 칼륨하고 치환을 시켜서 몸에 나트륨을 좀 빼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혈압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조금 됩니다. 그러면 그 혈압을 좀 자주 재주는 게 좋은 거예요? 제발 그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혈압은 고혈압의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은요. 자동차 엔진을 따지면 시동을 딱 걸었을 때 공회전할 때 RPM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움직이다가 뭐 엑셀레이터 막 밟다가 보면 RPM 올라가 있고 막 움직이다가 보면 RPM 뚝 떨어지고 이런 변화가 계속 있으니까 혈압은 잴 때마다 다르고 재보시면 막 움직이다 재면 높아요. 그런데 고혈압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안정 상태에서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리고 편안할 때 잰 혈압, 고혈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혈압은 이제 재시려면은 병원에 가셔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집에서 혈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 5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계신 상태에서 혈압을 측정을 해보시고 보통은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는 아침 저녁 한 번씩 정도
그리고 그것도 힘드시면 아침에 한 번 정도만요. 저녁 때도 필요 없고. 대신에 막 그래서 아까 우리 김지선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이고 혈압이야 할 때는 혈압을 재시면 안 돼요. 아, 돼요? 그땐 높아요. 네. 그거는 혈압이 원인이 아니라 두통이 원인입니다. 아까 편안할 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고혈압보다 더 무서운 게 저혈압이라고. 그래. 네, 저도 많이 들어요. 네. 이 저혈압은 또 어떤 식으로 관리를 네. 해야 될까요? 아까 혈압 얘기가 나오면서 120, 90, 80 이런 거 정상이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 그거보다 낮으면 저혈압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저 100에 60 나오고 막 아유 그러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받을 일이에요? 저혈압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병이 아니라 체질이에요, 그것도. 예. 체질인데 저혈압 체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혈압이 생길 위험이 그만큼 적고 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수명까지도 연장된다 이런 보고까지 있을 정도로 그래요? 근데 또 만성적인 저혈압은 도리어 병이 아니죠. 저 병이 아니라 그러면 걱정해야 하는 저혈압은 어느 수치부터예요? 네, 맞아요. 걱정해야 되는 저혈압은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평소 내 심지어는 수치보다 내 혈압이 원래 고혈압이었어요. 내 혈압이 혈압 조절해서 180이었는데 어느 날 쟀더니 120이 됐어요. 그럼 마치 좋은 혈압이 된 것 같잖아요. 네네. 이건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그래요? 갑자기 대량 출혈이 일어났거나 아니면은 탈수가 심하게 됐거나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급성 저혈압은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 만성적인 저혈압 체질은 전혀 병도 아니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고혈압 약은 있어도 저혈압 약이란 건 없어요. 근데 그러네요. 저혈압이다가 고혈압이 될 수도 있다고 그거는 그러던데. 이제 체질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체질도 바뀌는 거죠. 어쩌겠습니까? 오, 그렇군요. 결국 그래서- 고혈압은 네. 상태요 체질이다. 그렇죠. 네. 물론 저혈압 중에서 갑자기 앉았다 일어날 때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이나 예. 아까 변비 얘기 나왔잖아요. 배변 보시다가 생긴 저혈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급성 저혈압이긴 한데 그런 건 이제 관리를 하실 필요는 있는데 별다른 방법은 네. 하긴 내 혈압이 100에 60이라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 선생님 질문이 왔습니다. 네. 이분은 뭐라고냐? 혈압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하루에 2번 먹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렇게 내가 혈압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 먹는 게 좋을까요? 안 먹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해 오셨어요. 저도 가끔 까먹거든요. 아 그러세요? 정답 그냥 간단합니다. 드시지 마세요. 아, 잘 모르시겠으면 안 드시는 게 모르지. 맞아요. 하루쯤 안 먹어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고혈압 약제에서 현대 고혈압 약제는 약이 좋아서 네. 하루 24시간 이상 가는 경우가 많고요, 효과가. 네. 두 번째로는 괜히 그 혈압약을 많이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 그 약을 먹으면 한 번 더 먹잖아요. 그랬다가 혈압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급성 저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하루 좀 건너뛰어도 큰 문제는 없는데 네. 대신에 그거 갖다가 뭐 수시로 매일같이 그냥 안 먹는다 이런 건 안 되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도 친절하고 명쾌한 설명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